자,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시고요. 자, 먼저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우유의 살균 방법으로 130에서 150도 사이에서 0.5에서 5초간 가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1초도 아니고요. 0.5초라고 되어 있죠. 0.5초. 자, 우유에 우리가 살균법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온도가 제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 했어요? 15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가장 장시간이라고 따지면은 30분을 넘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도 보시면 150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장 높은 온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보시면은 초고온이라는 단어 나왔죠. 150도 우유 살균법 중에서는 150도가 가장 높은 살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기 전에 가열하여도 식중독 예방이 가장 어려운 균은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 식중독 중에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이 있었어요. 자,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은 우리 독소용 식중독이었고요. 자, 이 독소용 식중독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거 두 가지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 두 가지는 외우시고 시험장 가셔야 된다고 했죠. 자,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이랑 또 하나가 뭐였죠?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이랑 클로로스티움 보툴리눔균 식중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독소용 식중독 중에서 이 클로로스티움 보툴리균 식중독은 어땠어요? 충분하게 가열하시면 여러분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통조림이 살균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걸리는 클로로스티움 식중독은 가열 처리를 하시면 충분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의 예방법은 단 한 개밖에 없었죠. 뭐였습니까?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얘는 가열해도 균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포도상균 식중독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3대 조건이 있었죠. 곰팡이가 쓸고 음식이 상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온도, 수분, 영양분이었죠. 그래서 다음 햇빛은 굳이 햇빛이 보지 않아도 미생물이 자라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곰팡이 같은 건 어때요? 햇빛이 보지 않아야 훨씬 더 번식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햇빛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g당 발생하는 열량 가장 큰 거. 자, 탄수화물 단백질은 뭐였죠? 1g당 4칼로리의 힘을 냈었고요. 당질이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들. 4칼로리, 단백질도 4칼로리였고요. 자, 알코올은 문제로 알고 계세요. 알코올은 7칼로리의 열량을 발생합니다. 자, 그럼 지방은 뭘까요? 9칼로리죠. 그래서 다음 중 가장 큰 건 다음 3번입니다. 지방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 체내에 흡수되면 신장의 재흡수 장애를 일으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구구 중금속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칼슘이 오줌으로 자꾸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요. 골연화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병이죠. 그래서 아프다 병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이따이 병이라고도 얘기했죠. 답은 4번 카드뮴. 자, 요거 문제에 비소라고 오답이 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아닙니다. 카드뮴이 정답이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4번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6번 볼게요.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목적이 아닌 거. 자, 식품이 변질 방지하고요. 부패 방지. 우리 김 안에 들어있는 우리 방부제도 뭐예요? 김이 눅눅해지지 말라고 들어간 거거든요. 자, 맛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본능이랑 관능은 비슷한 말이라 했어요. 관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넣는다고 해서 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허위된 잘못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나왔습니다. 육류의 직화구이 및 훈연 중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 발암물질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
벤조피렌이죠. 음식이 탔을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 바로 4번 벤조피렌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철 뭐예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얘가 부족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빈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중 지금 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답은 1번입니다.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9번. 물로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수인성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거 뭘까요? 바로 홍역이죠. 홍역은 물로 전파되는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10번.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자, 통조림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살균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통조림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독소용 식중독 문제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통조림을 뭘로 만드냐라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통조림의 주된 성분, 통조림을 만드는 성분은 주석이고요. 통조림이 그 주석을 살균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식중독은 클로로스티움 보툴리늄 식중독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요. 과일 통조림부터 용출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살균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럼 답은 뭘까요? 2번 주석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집단 감염이 잘 되면 항문 주위나 해음부에 소양증이 생기는 기생충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게요. 항문 주위에서 어린아이들이 항문 주위를 많이 긁고요. 항문 주위에 알을 낳는 기생충이 있었죠. 답은 요충이라는 거. 항문이랑 이렇게 기생충이 나오면은 요충이 정답입니다. 외워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12번.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가능한 영업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업종. 단체급식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집단급식도 있어야 되고요. 보거를 판매하는 업장도 이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보거를 직접 손질하지 않고 그냥 손질된 보고를 받아서 이 요리하는 업종은 보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 손질된 보고를 받아도 그냥 이 보고를 판매하는 업장이면 무조건 보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조리와 단체급식, 진따급식은 조리사를 두어야 조리사 자격증을 꼭 있어야 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 보기가요. 조리한다고 써 있었대도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헷갈릴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조리하지 않는이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조리하는이라고 문제가 나와도 조리사를 굳이 꼭 두어야 되는 업종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볼게요. 녹색의 채소 고정에 관계하는 무기질. 자, 얘는 구리입니다. 답은 3번. 요거는 같이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 특수 성분인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구성하는 수분, 섬유소, 단백질 나왔는데 효소는 말 그대로 특수한 성분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 그럼 뭐예요? 액체 기름을 고체 기름으로. 자, 우리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식용유 채소로 만든, 그죠?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이었어요. 식물성 기름을 약간 동물성 지방처럼 고체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첨가되는가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얘는 니켈과 백금을 촉매로 사용하고요.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할게요. 니켈도 적어주시고요. 백금도 적어볼게요. 니켈과 백금을 촉매제로 사용하고 여기다 뭘 추가해야 됩니까? 수소를 첨가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경화유, 가공유지, 가수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 일반적으로 젤라틴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젤라틴은 동물성이 곱고요. 한 가지 또 식물성으로 음식을 굳힐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한천이었어요. 자, 한천의 대표적인 음식 뭐였죠? 양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갱은 젤라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천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아이스크림에서도 헷갈릴 수 있을 거고요. 마시멜로에서도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마시멜로는 그래도 약간 폭신폭신 젤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약간 젤라틴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젤라또 같은 특이한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 대표적인 콩 단백질인 글로불린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하고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콩 단백질 이름 뭐였죠? 글리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루텐은 뭐였어요? 밀가루 단백질이었고요. 제이는 옥수수 단백질이었고요. 알부민은 계란 흰자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 글리신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18번. 다음 중 건조식품, 곡류 등에 가장 잘 번식하는 미생물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건조식품이라는 이름이 지금 먼저 나왔죠. 곡류도 어때요? 수분이 없습니다. 자, 보통적인 미생물은 18% 이상의 15% 이하로 줄이면 이 미생물이 자라나지 못해요. 근데 단 하나, 누구는? 바이러스는 15% 이하의 수분으로 줄여도 번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죄송해요. 바이러스가 아니죠. 곰팡이죠. 제가 방금 착각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3번 곰팡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19번이네요. 자, 식품의 색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을 중성으로 하고 산해의 클로로필이라는 갈색 물질로 된다. 자, 틀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옳은 답은요. 저도 요 문제는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책에도 안 나오는 물질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넘어갈 거예요. 자, 동물성 색소 중 헤모글로빈은 뭐였어요? 피 색깔이었고요. 제가 항상 실습 중에도 강조하는 거죠. 근육 색깔은, 근육의 빨간색은 미오글로빈이었고요. 산중 알칼리로 외워야 된다는 거 뭐였어요? 안토시안이었습니다. 안토시안 성분이라는 거 꼭 보셔야 되고요. 자, 카로티노이드에는 카로틴과 크산토필이 있다. 자, 바로 얘가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에 다음 중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화학성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자연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직접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식중독을 우리가 자연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설사성 페류 중독이라는 뭐냐면 이 조개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류는 이 오염된 조개를 먹었을 때 우리가 장염 비보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얘는 자연독이라는 거 꼭 보셔야 합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식품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부 유지가 외부로부터 냄새를 흡수하지 않아도 이치 현상을 갖는 거 호정. 아니죠. 여러분들, 호정어는 뭐였어요? 물을 넣지 않고 18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이 물에 잘 놓고 특이한 구수한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호정화라고 얘기했거든요. 물을 넣지 않고 높은 열로 가열했을 때 방법. 틀린 거고요. 그죠? 자, 천연 단백질이 물리적 화학 작용을 받아 고유의 구조가 변하는 거는 변향이 아니라 뭐였어요? 변성이죠. 변성. 그죠? 자, 당제를 180에서 200도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갈색이 되는 건 효소적 갈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카라멜화 반응이었습니다. 카라멜화 반응. 효소적 갈변이 아니라 비효소적 갈변이었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화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자, 우리가
자연적으로 변한 효소가 있어서 갈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 변성을 주었을 때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1번 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볼게요. 밀의 주요 단백질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알부민, 글리아딘, 글루테닌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조금 헷갈린 적이 있는데요. 요 알부민이 계란 흰자 단백질이에요. 계란 흰자 단백질인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저도 처음엔 이 알부민으로 고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부민이 아니라 이 알부민은 이 계란 흰자에도 들어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도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따지고 나면 주요 단백질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알부민이 주요 단백질 성분은 아닙니다. 주요 단백질은 뭐예요?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합쳐져서 글루테누라는 걸 따로 형성을 하죠. 요게 주요 단백질이에요. 하지만 알부민도 일부 속해 있다라는 거, 식물성 단백질의 형태로 속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덱스트린은 뭐예요? 호정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3번 어치 성분인 트리메틸아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치는 트리메틸아민의 반면과 반비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례하겠죠.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입니다. 주로 해소에 비례된 성분이다? 맞습니다. 바다 물고기의 주로 성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화가 아니라 환원입니다. 환원되어 생성된다. 요 단어가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뭡니까?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 김치류의 신맛 성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김치류의 신맛 성분 아닌 거 바로 수산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5번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는 과일의 붉은색을 보존하려고 한다. 자, 안토시안 무조건 뭐 외우시라고요? 적, 자, 청 외우셔야 된다고요. 안토시아는 그냥 무조건 적, 자, 청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 중, 알칼리. 산성에선 적색, 중성에선 자색, 알칼리선 청색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붉은 색깔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산을 만나게 해야 되겠죠? 답은 식초를 가한다.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27번 녹색 채소 조리 시 중조를 가할 때 나타내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중조를 넣으면 살짝 색깔을 고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오피틴이 생성된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안 생각나서 넘어갔던 문제인데 크로르산틴이 아니라 페오피틴이 생성돼서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오피틴이라는 단어가 나온 뭐냐면 녹색이 갈색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오피틴이 생성되면 아, 갈색으로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중조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색깔이 고정된다고 했어요. 조금 더 녹색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한 녹색으로 변한다 맞고요. 비타민C가 파괴되는 거 맞습니다. 조직이 연화되는 거 맞는데요. 페오피틴이 생성되는 거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8번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떤 반응이 관계하는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도 볼까요? 아미노 카르벤 반응이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캐러멜 방화 반응은 뭐였어요? 우리 180도로 설탕을 180도로 가열했을 때 갈색으로 우리가 달고나 뽑기처럼 갈색으로 변하는 거 카라멜화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아스코르 빈산 반응은 비타민C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사과의 갈변 촉진 형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는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폴리페놀 옥시다제 성분이라는 거. 자, 30분 다음 중 신선란의 특징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계란이 신선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일단 노른자가 탱탱해야 되고요. 흰자에는 걸쭉한 흰자가 많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계란을 이렇게 소금물에 띄워봤을 때 요 비어있는 공간을 제가 기실부라고 얘기했죠. 자, 요 기실부가, 이게 기실부예요. 기실부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실부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신선하지 못한 계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난항이 널쩍하게 퍼진다? 아니죠. 기실부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수양단백이 농후단백보다 많다? 아니죠. 자, 삶았을 때 난홍팬은 쉽게 안 녹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기실부가 거의 생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6%의 소금물에 넣어도 밑에 가라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1번 문제입니다. 자, 당질의 기능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g당 몇 칼로리예요? 4칼로리의 힘을 냅니다. 혈당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뭐예요? 인슐린, 포도당 주사를 좀 주기적으로 맞으셔야 되잖아요. 자, 단백질 절약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가 몸에 근육이 손실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질은 섭취가 부족해도 체내 대사 조절에는 큰 영향이 없다? 아닙니다. 영향이 굉장히 크죠. 꼭 식사로 섭취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조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 32번 문제가요. 오답이 체크가 됐었어요. 지금 오답이 1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만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22만원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총 원가에서 이 제조에 들어간 것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비를 빼시고 통신비를 뺀 나머지를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임금, 소모품비, 판매원 급여까지 다 합쳤을 때 2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오답입니다. 18번 아니고요. 18만원 아니고요. 2번 아니고요. 3번이라고 좀 정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33번 문제. 자, 여러분들 요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틀린 것은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틀린 것은 지금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요. 자, 소금을 넣으시면 밥맛이 좋아지시고 식초를 넣으시면 밥맛이 나빠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공유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더 어때요? 낮습니다. 자, 정답은 뭐죠?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빨리 호화된다. 얘만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요거 오타 정정 좀 해주세요. 33번 틀린 것은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은 고르시는 거고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34번 필수 지방산에 속하는 것을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고 생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거 뭐였죠?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 세 가지였습니다. 자, 적어놓을까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필수 지방산 세 가지. 자,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자,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수별조리법으로 조리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수별은 뭐예요? 우리 그러면 건열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불고기 해 먹을 땐 저도 그렇지만 육수 넣어 먹거든요. 당면도 넣고 막 이렇게 해 먹는데 지금 한식 조리에서 나오는 불고기는요, 여러분들 석쇠에 구운 거, 그러니까 정말 양념장에 이렇게 차작차작 언양식 불고기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불고기의 형태를, 불맛이 나는 고기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건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당면 넣어 먹고 육수 넣고 그런 불고기 아니라는 거예요. 언양식 불고기나 석쇠에 구워 먹는 그 불고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36번.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은, 자, 우리 비타민 D는요,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햇볕만 봐도 알아서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나 멸치에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비타민 D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7번. 자,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첨가하는 다음 물질 중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우리 단백질이 응고하고요. 글루텐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바로 달걀이었습니다. 자, 38번. 재료 소비량을 알아내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죠? 답은 선입선출법. 자, 이거는 이 재료를 쓰는 걸,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쓴다, 이런 내용이 나는 거지. 소비량을 알아내는 방법하고는 거리가 멀죠. 답은 3번이고요. 자, 39번. 주방에서 후드, 덕트라고 하고요. 환풍기라고도 얘기하죠. 자, 후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냄새 배출입니다. 증기, 냄새 등을 배출시킨다. 답은 2번이고요. 사방형이 가장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40번. 다음 중 집단 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단체 급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집단 급식이라고도 얘기한다 했죠. 자, 얘는요, 매해 주기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50인 이상의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 급식소 또는 단체 급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얘는 이윤을 추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정답이 나왔죠? 운영자의 이익 창출, 얘는 집단급식, 단체급식의 목적에 두시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1번. 부드러운 살코기로서 맛이 좋으며 구이, 전골, 산전용으로 적당한 쇠고기 부위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2번 안심 채끝 우둔살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2번. 서양 요리 조리 방법 중 건열 조리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브로일링은 굽기고요. 로스팅은 오븐 굽기고요. 팬프라이는 팬에서 볶는 거를 얘기합니다. 시머링은 은은하게 끓이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시머링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6번. 육류의 사후강직과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사후강직은 근섬유가 액토미오신을 형성하여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이다. 맞습니다. 자, 도사로 글리코겐이 호기적 상태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기적 상태가 아니라요, 현기적 상태입니다. 현기적 상태에서 젖산이 생성하여 pH가 저하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44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와 소재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베타카로틴, 당근, 녹황색 채소 맞고요. 라이코펜, 토마토, 수박 있는데 제가 요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토마토, 여기 수박, 라이코펜이 토마토, 수박에 들어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갈 테니까 제가 갤러리 전에 저장해 놓은 게 있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요 라이코펜. 자, 얘는 뭐죠? 앞에 토마토 그려있는 거 보시는가요? 자, 라이코펜에 있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이 색소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약품으로도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토마토를 색소를 유지하는 거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 아스타산틴, 감, 옥수수, 게 아니죠. 우리 아스타산틴이 어디 들어있어요? 새우, 게에 들어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고요. 45번. 밀가루에 중조를 넣으면 황색으로 변하는 원리는 뭘까요? 자, 중조, 알카리에 의한 변색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46번. 조리 작업장의 위치 선정을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보온을 위해서 지하인 곳? 아유, 말도 안 되죠. 우리 지하는 습해요. 곰팡이도 많이 서식할 수 있고요.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지하 조리장은 이 조리 작업장하고는 조금 상반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품 공장 이런 것도 지하에는 차리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7번 쓰레기 소각 처리 시 공중보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집에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 돼, 태우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대기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 대기오염과 다이옥신 때문이고요. 자, 다음 문제 48번 다음 중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치료되는 거. 자, 이건 뭐였죠? 항히스타민제 무조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전분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설명도 틀린 거. 자, 전분이 노화되려면 뭐예요? 떡이 굳는 거예요. 그죠? 떡이 굳고 밥이 굳어지는 현상,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노화는 어땠어요? 온도가 차가울수록 더 잘 일어났죠.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잘 일어나고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더 잘 일어난다. 하지만 아예 냉동실에 0도씨 이하인 곳에다 넣으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식빵은 굳는데 쿠키는 굳지 않는 거, 이게 뭐였어요? 수분 차이였습니다. 수분이 많이 15% 이상으로 들어있으면 굳고요. 15% 이하인 쿠키나 이런 것들은 노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붉은 석류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이거 되게 외우기 싫었었죠. 자, 들기름은 뭐였어요? 건석류고요. 대두유는 반건석류고요. 옥수수유는 반건석류입니다. 여기서 불건성에 해당되는 거는 땅콩기름이라는 거. 자, 2번이고요. 자, 51번 썰기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바빠서 읽어버리시면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잘게 써는 건 뭐야? 빨리 익으라고요. 그리고 양념이 더 잘 배라고 우리가 잘게 써는 거거든요. 자, 열의 전달이 어렵고 나왔죠? 아니죠. 열의 전달이 쉽고 조미료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써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질긴 부위의 고기를 물속에서 끓일 때 고기가 연하게 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어떻게 됩니까? 용출이 돼서 젤라틴화로 변해요. 그래서 답은 4번 젤라틴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3번 구이에 의한 식품의 변화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이거든요. 기름이 녹아 나온다. 맞습니다. 살이 단단해지는 거 맞죠. 수용성 성분의 유출이 메이크다. 우리 물이랑 전혀 닿지 않았거든요. 그 답은 3번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끓이거나 탕, 찌개에 해당되는 발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54번 생선의 자기 소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가 소화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 소화 원인으로 되는 거 바로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자기 소화가 된다. 그래서 살이 물렁물렁하게 변하게 되죠. 자, 55번 장마가 지난 후 저장되었던 쌀이 적흑색 또는 황색, 그리고 우리가 황변미 중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황색으로 변화된 쌀은 절대 씻는다고 해서 섭취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곰팡이 중독 중에 황변미 중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황변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쇄적으로 무해하다? 아닙니다. 얘는 만약에 황색으로 변한 곰팡이 같은 쌀이 있다면 바로 떡을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바로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56번 굵은 소금이라고도 하며 오이지를 담글 때 김장 배추를 절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바로 뭐예요? 천일염. 우리가 호염이라고도 얘기죠. 호렴이라고 얘기하고요. 호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천일염 바로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7번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공중보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치료 사업 안 되고요. 개인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개 다 들어갔어요. 개인의 질병치료까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틀리거든요. 개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안 되고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안 되는데 지금 둘 다 들어갔죠? 자, 답은 2번입니다. 개인의 질병치료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자, 58번.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에 큰 변화를 일으켜 불쾌감, 두통, 권태기. 여기까지 가면 지금 거의 문제 답 나왔죠. 권태기, 현기증, 구토 등의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 뭐였습니까? 바로 군집도 현상인데요. 저희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조금 많이 하는 말인데 조금 더 이렇게 막 오미점이 무했습니다. 너는 뭐냐 군집도 걸린다고 나가라고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군집도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데 갔을 때 머리 아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군집도 현상입니다. 자, 59번. 고열장애로 인한 직업병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고열장애 이건 뭐예요? 뜨거운 열에 일하시는 분들. 참호족은 오히려 되게 차가운 엄청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참호족 동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60번. 물로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답은 이거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제가 헷갈려서 똑같은 문제 또 넣었나 봐요. 홍역이 아니죠. 홍역이. 그죠? 얘는 호흡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홍역 걸리면 옛날에 저 어릴 때 홍역 걸리면 학교 가지도 않았거든요. 물 전파가 아니라 호흡기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이 옆에 사람한테 옮겨갈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60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빨리 이 문제는 빠르게 합격하시려면 제일 좋은 건 뭐라 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문제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거. 그게 바로 빠른 합격의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었어.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한식 자격증에 비해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무료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닌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을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네이버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다른 한식 자격증에 비해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바로 함께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에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까지 제가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의 문제 대안까지 성향까지 파악하여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싼 돈 들여 학원 다니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었어.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한식 자격증에 비해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무료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닌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을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네이버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다른 한식 자격증에 비해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바로 함께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까지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의 문제 대안까지 성향까지 파악하여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싼 돈 들여 학원 다니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었어.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한식 자격증에 비해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무료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닌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을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네이버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다른 한식 자격증에 비해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바로 함께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까지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의 문제 대안까지 성향까지 파악하여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싼 돈 들여 학원 다니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었어.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요리쿡 조리쿡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겪으시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한식 자격증에 비해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무료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닌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을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학생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격증을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과 함께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핫쌤의 네이버 일단 저희 책을 구매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책이 혼자 독학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 자격증은 다른 한식 자격증에 비해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유튜브 핫쌤 채널이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바로 함께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문제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까지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의 문제에 대한까지 성향까지 파악하여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에 대한 필수 이론에서부터 최신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하여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비싼 수강료 없이 저 핫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싼 돈 들여 학원 다니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핫쌤과 함께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